네, 안녕하세요. 덕건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수학상 다항식의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다항식은 두 가지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실 텐데요. 대부분은 아주 많은 문제에서는 대부분은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고 익숙합니다. 그리고 다항식에서는 덧셈과 뺄셈을 할 때 우선 동료항끼리 잘 모아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특히 뺄셈은 부호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실제로 계산할 때 저 역시도 가끔 부호를 헷갈려서 마지막 답에서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부호를 조심해야 되는 것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항식은 실수와 같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물론 덧셈에 대해서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곱셈에 대해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핵심 개념에 대한 기출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두 다항식 A와 B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럴 때 5A 빼기 2에 B 더하기 3A를 계산하시오. 우선 이런 문제를 보시면 다항식 A, B에 식을 먼저 대입하지 말고 우선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한 이후에 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5A 빼기 2B 더하기 3A를 최대한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5A 빼기 2B 빼기 6A가 되고요. 자, 이것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가 됩니다. 자, 이제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가 됐으니 이제 위에 주어진 A 대신에 2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을 대입하고 B 대신에 3x제곱 더하기 5x 빼기 4를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부호 조심해서 전개 이렇게 하시고요. 더하기 4x 빼기 3 이때도 부호 조심하시고요. 6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8이 됩니다. 자, 그럼 동료항끼리 모아서 해야죠. x제곱은 마이너스 2x제곱과 마이너스 6x제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8x제곱, 그 다음 x항은 4x와 마이너스 10x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6x, 상수항은 마이너스 3과 8이 있으니까 5까지가 정리된 것이 답입니다. 자,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8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라고 쓰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다항식의 곱셈은 분배 법칙을 잘 이용해서 식을 정리하고 동료항끼리 잘 모아서 정리를 합니다. 우선 이 경우도 내림차순으로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항식의 곱셈에서는 아래 지수법칙이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죠. 자, 지수법칙은 이미 잘 아실 거고, 다음으로 세 다항식에 대한 곱셈에 대한 성질, 교환법칙이 성립하고요. 그리고 결합법칙, 분배법칙 모두 성립합니다. 자, 이것은 다항식 역시 실수의 성질을 그대로 따른다 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그러면 또 개념 확인하고 또 핵심 기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주어진 다항식이 이렇게 있는데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이런 경우는 전개를 해봐야 되는데 전개를 할 때 그냥 막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좀 관찰을 해서 어떻게 전개를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쉽게 전개할 수 있을지를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잘 관찰했을 때 처음에 있는 x 더하기 2와 x 빼기 2 그리고 x 빼기 4와 x 더하기 4로 전개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보이시죠? 자, 그러면 x 더하기 2와 x 더하기 x 빼기 2를 먼저 모으고요. x 빼기 4
x 더하기 4를 모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는 합차 공식에 따라서 x제곱 빼기 4가 되고 x제곱 빼기 16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정개하면 x 4제곱 빼기 20 x제곱 더하기 4 곱하기 16은 64죠. 자, 여기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려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20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곱셈 공식입니다. 곱셈 공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곱셈 공식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써가면서 또 입으로 말을 해가면서 이렇게 외우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쓰면서 입으로 같이 말로 읽으면서 하시는 게 굉장히 기억을 하고 잘못 기억되지 않도록, 또 다음에 기억을 떠올릴 때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바로 떠올려지는 데 도움이 되므로 반드시 말을 같이 입으로 읽어가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핵심 기출 개념을 확인하고 또 핵심 기출을 확인해 보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7번. 다음에 주어진 다항식을 간단히 하면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40일 때 그럴 때 x의 개수는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어진 다항식을 정개해 봐야지 x제곱의 개수를 알 수 있겠네요. 자, 정개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x 더하기 a의 세제곱 2x 빼기 3의 세제곱이네요. 그러면 이 앞에 x를 세제곱 그리고 3배의 x제곱의 a니까 ax제곱 더하기 3배의 xa제곱이네요. a제곱 x 더하기 a 세제곱이 첫 번째 괄호를 정개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도 2x의 세제곱이니까 8x 세제곱 그리고 3배의 2x의 제곱과 마이너스 3 곱하고 더하기 3배의 2x와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3의 제곱이네요.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7입니다. 그럼 여기서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40이라고 했으니까 x제곱을 찾아보면 여기 있습니다. x제곱항은 여기에 그리고 여기가 x제곱항이 되겠네요. 그죠? 그것만 신경을 쓰면 자, x제곱항의 개수는 3a 여기로부터 3a가 있고 여기는 지금 제곱하면 4가 있고요. 4, 3, 마이너스 3 있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36이 됩니다. x제곱 개수만 모았더니 그게 바로 마이너스 40이더라. 됐네요. 그러면 이거로부터 3a는 36 빼기 42가 되고 이것은 마이너스 6입니다. 이로부터 a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러면 이제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번에 x제곱을 항 살펴보면 이것과 이것입니다. 자, x제곱항의 개수만 한번 모아보죠. x제곱항 x항의 개수만 모으면 위로부터 3a 제곱과 그리고 여기 있네요. 3과 9와 2가 있습니다. 그러면 69, 54 4가 x의 개수입니다. 그런데 a가 위에서 2이기 때문에 3 곱하기 4 더하기 54고 3, 4, 10이니까 66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이미 곱셈 공식을 잘 외우시면 이것도 어렵지 않게 변형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여러 번 연습장에 쓰면서 외우고 문제를 풀 때 다시 한번 또 외우고 계속 반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제를 한번 또 풀어보죠. 10번 다음과 같이 A와 B가 켤레네요. 켤레 무리수입니다. 그럴 때
a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 세제곱과 b 더하기 b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의 값을 구하라. 이거는 이제 a와 b를 여기에 일일이 그대로 대입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보면 a와 b가 이렇게 a 더하기 b, a제곱 더하기 b제곱,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있으니까 우선 좀 편리하게 a와 a 더하기 b를 먼저 구해봅니다. 그러면 2루트 3과 2 빼기 루트 3이니까 4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려면 저희가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2ab b제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려면 a 더하기 b도 필요하지만 a 곱하기 b도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a 곱하기 b를 먼저 구해 놓으면 계산하는데 상당히 편합니다. 합차 공식이죠. 이건 1이 나오겠습니다. 4 빼기 3이네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우선 a 더하기 b는 여기 4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것의 값을 구하려면 우선 a 더하기 b와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구해야 하는데 a 더하기 b는 나와 있습니다. 4고 그리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이 왼쪽에 있는 여기서 한번 구해보죠. 자, 왼쪽 편으로 와서 a 더하기 b가 4니까 16이 되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a 곱하기 b가 1이니까 2.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4입니다. 여기가 14가 되고요. 이제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살펴보면 a 세제곱, b 세제곱, 3ab의 a 더하기 b 여기는 6의 세제곱이니까 64 a 세제곱, b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4네요. 그러면 12 따라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52가 되겠습니다. 더하기 52가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70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이 경우엔 x의 n제곱과 xn제곱분의 1이 더하거나 빼져 있을 때 이런 꼴인데 사실 이것을 다 외우기보다는 이러한 형태를 직접 제곱을 시도해 보거나 세제곱을 시도해 보면서 만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xn제곱, an제곱, bn제곱, cn제곱 이런 경우도 이미 저희 곱셈 공식을 이미 외웠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대입해 가면서 사실 구하면 됩니다. 이런 변형된 걸 또 다시 외울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요 3번은 한 번쯤은 외워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도 개념 기출 문제 1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왼편에 저걸 기억했다라고 하면 좋긴 한데 굳이 기억을 하지 않아도 풀 수는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구하라 라고 되어 있으면 이런 경우는 우선 x제곱 빼기 4x 빼기 1은 0인데 여기서 x가 절대 0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x 대신 0을 대입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1인데 우변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식으로부터 x는 절대 0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0이 아닌 실수로 좌변을 나눠도 상관이 없죠. 좌우변을 나눠 보겠습니다.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눈다고 하면 x 빼기 4 빼기 x분의 1은 0이 됩니다. 자, 이거로부터 x 빼기 x분의 1은 4가 되겠네요. 그러면 왠지 이 세제곱을 구하려면 얘를 세제곱을 해보면 되겠죠? 양변을 세제곱 해보겠습니다. x 빼기 x분의 1의 세제곱 해보면 x의 세제곱 빼기 x 세제곱분의 1 빼기 3배의
x와 x분의 1을 하고 또 x 빼기 x분의 1이 됩니다. 자, 이것은 뭐 변형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곱셈 공식 그대로 적용한 것밖에 없습니다. 양변에 세제곱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빼게 소거가 되고, 자, 저희가 아는 이 값은 4의 세제곱이니까 64가 되고요.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이렇게 있고, 그리고 빼기 3에 여기도 위에 4라고 나와 있네요. 따라서 x제곱 빼기 x제곱분의 1은 64에서 12를 더하면 76입니다. 자, 이렇게 곱셈 공식 변형하는 거를 또 일일이 다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 한번 이제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라라는 식을 봐서 그 식을 이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주어진 식을 제곱해 보거나 세제곱해 보거나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겠다라는 약간 느낌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항식의 곱셈과 마찬가지로 다항식의 나눗셈은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즉 저희가 초등학교 때 했던 예를 들어 7 나누기 3을 해봐라. 그러면 이제 7에 3이 2번 들어가고, 그러면 6 빼니까 1이 됩니다. 즉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이 나누려고 하는 3과 몫을 곱한 후에 나머지를 더해주면 7이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왼쪽에 얘와 같이 x제곱 더하기 4x 빼기 2라는 원래 다항식은 나누려고 했던 x 빼기 3과 목 x 더하기 7 그리고 나머지 19를 더하면 이 원래 주어진 다항식과 같다라는 것을 저희가 자연수 나눗셈으로부터 알고 있죠. 자, 그러면 개념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3차 다항식이 2차 다항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럴 때 a, b를 더해서 그 값이 얼마냐를 물어봤네요. 이런 경우는 직접 나눠보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면 x세제곱 빼기 4x 더하기 a라는 다항식을 x제곱 빼기 3x 더하기 b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최고차항이 3차이니까 여기가 x가 되면 이렇게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bx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거가 되고 2차는 3x제곱 그리고 1차는 마이너스 4x제곱에 bx를 빼게 되었으니 4 더하기 bx가 되고 상수는 남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을 하면 3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3b가 되어서 없어지고 이것은 플러스 9가 되겠네요. 그러면 5 빼기 b의 x a 빼기 3b가 되는데 이제 2차 다항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마지막 1차가 나왔고 1차는 더 이상 2차로 나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나머지가 나누어 떨어지려면 0이 나와야 됩니다. 즉 1차 항의 개수도 0이 되어야 하고 상수항의 개수도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b가 5이니 a는 1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하려는 a 더하기 b는 20이 되겠네요.